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한국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소송전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디스플레이 1위 기업인 BOE를 상대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 소송을 제기하자 BOE가 중국에서 삼성을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BOE의 이번 소송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침해하며 짝퉁을 판매해오던 BOE는 소송으로 맞불을 놓으려고 했지만 삼성과 본격적인 소송전을 벌이기도 전에 이미 내부에서 초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BOE가 맡고 있던 애플 아이폰 15의 패널 생산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얼마 전 주요 외신들은 BOE가 올 하반기 출시될 애플 아이폰 15 시리즈 OLED 디스플레이 패널 초도 물량을 양산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올해 아이폰 15 시리즈는 하위 라인업에도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는데 BOE가 홀 디스플레이 타공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미 널리 사용 중인 홀 디스플레이 타공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BOE의 기본기가 얼마나 얄팍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4 시리즈 상위 라인업인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 홀 디스플레이를 적용하며 다이내믹 아일랜드란 기능을 선보였는데요.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다양한 앱과 활동 정보를 스마트폰 카메라가 있는 화면 중앙 상단 주변 펀치홀에 표시하고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이를 위해 패널 상단에 구멍을 뚫는 공정이 필요한데 BOE 디스플레이는 패널에 구멍을 뚫는 공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완성된 패널에는 비샘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주요 고객인 아이폰 15 시리즈 초도 물량 납품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BOE가 놓친 아이폰 15 OLED 디스플레이의 물량은 어디로 갈까요? 업계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BOE의 삽질 덕분에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호재가 터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27일 샘 모바일 등 외신들은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애플이 중국 BOE가 생산할 계획이었던 아이폰 15 OLED 패널 초도 물량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 입장에서 BOE 디스플레이의 저렴한 가격은 매력적이지만 저급한 품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중국과 한국의 디스플레이 전쟁에서 아이폰이 갖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얼마 전 인도 인구가 중국을 추월했는데 인도 시장은 전통적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아이폰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인구 14억 명을 보유한 인도와 중국에서 각각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인도 시장에서 1위에 올랐고 애플은 중국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애플이 인도 시장에 적극적인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인도의 소득이 증가하며 저가폰 위주에서 프리미엄 폰으로 넘어가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인도 도심에 매장을 내는 등 인도 시장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해 중국 정저우 폭스콘 공장 사태를 경험한 애플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아이폰 14 시리즈부터는 중국과 함께 인도에서도 생산을 시작해 중국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인구 1위로 등극한 인도 시장이야말로 삼성과 애플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도는 삼성전자가 일찌감치 공을 들여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우세합니다. 하지만 치열한 스마트폰 시장과 달리 애플의 아이폰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패널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상 한국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전쟁은 한국의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인도와 중국에 납품되는 갤럭시, 아이폰에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심통이 난 중국은 얼마 전 어이없는 망언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인도가 세계 인구대국 1위에 올라섰다는 기사가 쏟아지자 중국이 인구에도 질적 차이가 있다고 응수한 겁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구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인구는 총량뿐 아니라 인재도 함께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자칫 중국인이 인도인보다 우월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인도의 인구 통계는 불확실하다. 또 중국과 인도의 경제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다. 라며 인도를 폄하했습니다. 사실 통계의 불확실은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심하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초조함을 세계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내수 시장으로 먹고 사는 중국에게 인구 감소는 치명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인도가 중국에 이어 전 세계적인 제조업 기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은 미중 분쟁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대안으로 인도가 가장 적합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뿐 아니라 베트남, 멕시코 등도 제2의 중국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인도는 중국과 비슷한 규모의 노동인구와 내수 시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입니다. 물론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애플만 인도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터빈 제조업체 중 하나인 덴마크의 베스타스는 인도 내 공장을 2곳이나 새로 지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봉쇄가 반복되자 생산 기지를 다양화한 것입니다. 베스타스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속내가 바로 이럴 겁니다. 더구나 중국이 인도에게 인구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망언을 했지만 사실 중국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이런 말을 할 처지가 못 됩니다. 최근 중국의 한 식당 종업원이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중국은 여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건은 지난 1일 중국 광둥성 중부의 후이저우 바다 앞에 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이 SNS에 공유되면서 확산됐습니다. 관광객들이 식사를 마치자 식당의 여직원은 식탁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를 곧장 바다로 배출합니다. 실제로 영상 속 직원은 손님들이 마시고 남긴 탄산음료를 병째 들고 바다에 버렸고 식탁에 남아있던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 식기류를 한데 모아 바다에 투척했습니다. 바다 위에는 언제 투척했는지 불명확한 담배들과 각종 일회용 식기류들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대체 이걸 청소라고 하고 있는 것인가? 제발 문명인이 좀 되자. 쓰레기를 분류해 버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냐? 사람처럼 사고하고 행동하자라고 개탄했습니다. 인구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발언에 동의할 수 없지만 만약 중국의 주장대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한들 중국의 인구가 우월한 것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의 인구 감소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입니다. 분명 시간이 있었음에도 중국 기업들은 기술 개발을 게을리한 채 다른 나라의 기술을 카피하고 내수 시장으로 연명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은 중국 디스플레이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긴 불황의 터널을 걷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올해 차량용 OLED를 내세워 세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완성차 제조사를 중심으로 차량용 OLED 기술에 대한 관심도와 수요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입니다. 삼성은 최근 OLED 공급 계약을 체결한 페라리를 비롯해 현대차 등 다양한 국내외 고객사 방문도 잇따르고 있으며 시장 1위인 LG 디스플레이는 다수의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 1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LG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주 금액은 1분기에만 3조 원을 넘기며 이미 수주 잔액이 작년 말 대비 20% 넘게 성장했습니다. 페라리,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차량용 OLED 공급을 두고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와 손을 잡는 이유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저가 정책이 먹히지 않는 고품질 프리미엄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차량용은 많은 진동과 큰 폭의 온도 변화, 먼지 등을 이겨낼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업체 간 기술 격차가 유의미하게 벌어져 있는 시장이 바로 차량용 OLED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기술 장벽이 높은 만큼 진입에 성공한 한국 기업들 위주로 주문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묵묵히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투명 OLED 개발에 돌입해 LG의 독주를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잇따라 투명 OLED 사업을 수주하며 시장 선점에 돌입하자 위기감을 느낀 삼성이 본격적으로 투명 OLED 경쟁에 뛰어든 것인데요. 투명 OLED는 화소 스스로 빛을 내는 OLED의 장점을 극대화한 기술로서 기존 유리창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투명도가 높으면서도 얇고 가벼운 게 장점입니다. 투명 OLED 역시 OLED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술로 꼽힙니다. 아마 중국은 이런 기술들을 훔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겠지만 폴더블 폰 시장에서 삼성이 신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디테일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흉내내는 것 역시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손을 잡는 이유는 바로 이런 기술력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